고대 황제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인류 문명의 발전 역사는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선보이는 문명의 산물은 사실 인류 문명의 초기 시절의 산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겨우 세상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풍부한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의식조차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은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은 날고기를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문명이 형성되기 전 시대에는 인간은 내면의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뇌는 사지에 행동 명령을 보냈고 인간의 마음은 적절한 시기에 판단 개념을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문명의 탄생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표출되어서는 안 될 원한을 씻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소통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빠르게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의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글쓰기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점차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 문명은 수천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중국 민족의 조상들은 수많은 우회로를 거쳐 많은 노력을 들여 독특한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독특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문명이 최고의 왕좌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국 문명이 이처럼 찬란하고 다채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관용과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불굴의 의지 덕분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문명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약간 성숙한 문명체계를 갖춘 노예사회에 이르기까지 중국 민족의 삶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는 아직 일방적입니다. 노예 사회 시절, 황제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전 세계가 황제의 위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박해받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황제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시 사회의 인간 희생. 불완전한 문명의 시대에 산채로 묻는 것은 권력자와 부유층 사이에서 늘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는 것이 자신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마음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잔인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노예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은 이후 봉건 사회만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노예 사회는 단지 원시 사회가 진화된 형태일 뿐이다. 이는 원시 사회의 작별을 고한 후 노예 제도가 등장한 것이 정의의 새벽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완전히 파괴하였고 사회적 관습은 점차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범한 출신의 사람들은 거리를 걸을 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노예라는 멸시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태어난 이 사람들의 진짜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차별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좋은지 나쁜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 사회는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관계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산채로 묻는 역사는 노예 사회가 탄생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많은 부족의 규칙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묻으라는 명령으로 발전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외에도 죽은 사람과 함께 묻힌 제사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물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매장물은 실제로 훌륭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재물만 꺼내도 영광스러운 과거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함께 묻힌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매장물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고학계에 충격을 준 병마용은 인간 희생의 또 다른 형태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병마용의 형태로 매장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방법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군요. 그러나 계급이 담론의 힘을 결정하는 시대에 장례식 동반자로 지정된 사람이 감히 저항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가족이 연루될 수도 있으며 그는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후회하면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일이 딜레마에 빠질 정도로 방치하기보다는 조용히 참고 처음부터 저항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 번의 어려운 단계를 거친 후에야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명한 인물의 무덤은 매우 큽니다. 입장하고 나면 곧바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으며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식감은 무덤이 봉인되는 순간부터 생겨납니다. 거대한 무덤을 보고 난 후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생각을 하며 단 한 번의 기세로 성공적으로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악마가 한 자 높이에 있고 돈은 10자 높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밀폐된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면 죽음이 더 빨리 찾아올 뿐입니다. 산소 결핍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이동성도 둔화되고 많은 무덤에는 여전히 무색의 독성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스가 체내에 흡입되면 즉시 호흡부전을 일으키고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무덤의 구조에 정통한 장인과 목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탈출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알려지지 않은 잔인한 장치까지 동원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치명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진 약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위험이 가득한 무덤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이용해 탈출할 수 있는 교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어둠 속의 무덤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극히 적을 것이고 무덤에 갇힌 사람들은 며칠,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죽을 것이 틀림없다. 똑똑한 사람이 권력자의 명령을 몰래 어길 수 있다면 권력자의 소위 존엄성은 어디에서 입증될 수 있겠는가? 이는 고인과 함께 묻힌 사람들은 다시는 햇빛을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없이 태어나며 삶과 죽음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평생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나쁜 습관은 물려져서는 안 되며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인간의 삶을 경멸한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권력자들이 인간의 삶을 함부로 경멸해도 된다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제도는 인간 본성의 가장 나쁜 면을 그대로 드러내며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사악함은 끔찍합니다. 그들은 친척 앞에서는 얌전히 지내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봉건 사회가 안정되자 사람들은 점차 생명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승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으며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것과 같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 문명은 반드시 퇴보할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룬 모든 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문명은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찬란한 문명도 아무도 기꺼이 따르지 않을 테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운명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